스테이지 딜레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테이지 딜레이는 어떤 게이트가 있어서 게이트의 프로퍼션 딜레이, 로딩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프로퍼션 딜레이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 전달 지연을 유닛 인버터의 딜레이, 유닛 인버터의 인트린식 딜레이가 3RC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유닛 인버터의 인트린식 딜레이인데 이 값으로 노멀라이즈 한 값을 우리가 스테이지 딜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스테이지 딜레이라고 정의하게 되면 이 스테이지 딜레이는 두 개의 성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스테이지 에포트, F라는 스테이지 에포트고요. 다른 하나는 페라스틱 딜레이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딜레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두 개로 디컴포즈를 하는데요. 하나는 로지컬 에포트, 이걸 로지컬 에포트라고 하고요. H를 팬아웃 혹은 일렉트리컬 에포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G 곱하기 H가 스테이지 에포트 F가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를 저희들이 이해를 할 때 일단 유닛 인버터로 노멀라이즈를 해서 유닛 인버터의 몇 배 딜레이를 가지는지로 스테이지 딜레이를 계산하는데요. 스테이지 딜레이를 계산을 할 때 스테이지 에포트와 페라스틱 딜레이로 나누고 스테이지 에포트는 다시 로지컬 에포트와 팬아웃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로지컬 에포트는 게이트의 사이즈의 디펜던스를 가지지 않고 게이트의 타입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인버터인지 낸드2인지 노아2인지 이런 게이트의 영향을 받고요. 팬아웃은 입력 캐패시턴스와 로딩 캐패시턴스의 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 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입력 캐패시턴스가 Cin이라면 Cin분의 CL이 팬아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웃풋 캐패시터, 이 디바이스 게이트가 출력 쪽에서 가지고 있는 Cout, 이 아웃풋 캐패시터하고 그 3C는 유닛 인버터가 가지고 있는 입력 캐패시턴스입니다. 이게 페라스틱 딜레이입니다. 어차피 R은 똑같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떨어져 나가면 캐패시터의 B가 됩니다. 그리고 로지컬 에포트 G도 계산을 해보면 C 나누기 3C 값이 됩니다. 이게 타우가 3RC이기 때문에 R은 같은 스트렝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나눠지고요.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캐패시터도 늘어나고 R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이게 멀티 스테이지의 로지컬 딜레이를 계산하고 싶은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정의합니다. 인버터를 3 사이즈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3이라고 적어놓으면 레이아웃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A라는 핀의 입력 캐패시턴스가 3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캐패시턴스도 계산해보면 3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입력 캐패시턴스 값을 나타내요,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C가 된다고. 자, 그리고 낸드 게이트인데 8이라고 적게 되면 얘가 입력 캐패시턴스가 8C란 얘기예요. 입력 캐패시턴스가 8C인데 어떻게 생겨 있느냐 하면 이렇게 생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는 2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낸드 게이트보다 스트렝스가 2배짜리인 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입력 캐패시턴스가 8C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입력 캐패시턴스 값을 나타냅니다. 그 숫자 곱하기 C를 하게 되면 캐패시턴스 값이 되고요. 이때 사용하는 이런 C 값은 유닛 인버터의 N 채널 소자가 가지고 있는 터미널 캐패시턴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C라고 정의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게이트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끝에 9의 5승 C 로딩 캡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달았을 때 이 딜레이를 최적화하는 이 게이트 사이즈, XYZ 게이트 사이즈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멀티 스테이지가 있을 때 딜레이를 가장 최소로 가져가게 하는 게이트 사이즈, XYZ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X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력 캐패시턴스 크기. 입력 캐패시턴스 크기를 나타내요. 자, 그러면 이 전체 딜레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전체 딜레이는
이게 패스 딜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체 경로 지연은 각 스테이지 딜레이. 스테이지 딜레이가 DI죠, 그죠? D1, D2, D3, D4의 딜레이를 재면 됩니다. 4개의 딜레이를 다 더하면 되죠, 그죠? 근데 저희들이 각 스테이지 딜레이는 로지컬 에포트 곱하기 팬아웃 더하기 페라스틱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스테이지 에포트, F를 F1, F2, F3, F4를 더하고 여기 페라스틱은 요 P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돼요. 이걸 더한 걸 우리가 P라고 정했습니다. 페라스틱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4개 스테이지가 가지고 있는 페라스틱 딜레이 합으로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스테이지 에포트. 그래서 FI라고 적혀 있는 스테이지 에포트를 볼 텐데 여기는 각각의 스테이지 에포트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그 path effort delay, path effort delay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건 FI를 다 더한 거죠, 그죠? FI를 다 더한 건데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하면 이게 n분의 1의 FI를 하게 되면 이게 산술 평균이고요. F1, F2에서 Fn을 하게 되면 이게 기하 평균이죠. 이게 산술 평균이고. 근데 기하 평균과 산수 평균은 반드시 이 관계를 만족합니다. 그죠? 완전 제곱식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건을 항상 만족합니다. 근데 언제 등호를 만족하죠? 모든 값이 같을 때. 모든 값이 같으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같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값의 최소값은 이 값입니다. 언제 최소를 가지느냐 하면 각 스테이지 에포트가 각 FI가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모든 딜레이에 지금 여기 각 스테이지의 스테이지 에포트가 동일할 때 최소 딜레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최소 딜레이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만약에 여기에 모든 로지컬 에포트가 모든 IJ에 대해서 이게 스테이지 에포트가 다 똑같아야 되죠, 그죠? I든 J든 같아야 되는데 그 같은 값을 우리가 만약에 F의 해시라고 나타냈다면 이게 모든 로지컬 에포트가 스테이지 에포트가 동일하게 F 해시라고 주어졌다고 하면 이 값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N 곱하기 F의 해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은 이게 보시면 이게 다 F 해시라고 하면 n분의 1을 하게 되면 그냥 얘는 n 곱하기 f hat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저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한번 볼게요. 저희들이 f1, f2 여기 뒤에 곱해진 거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fn까지 다 곱했다고 한번 봐요. 이렇게 곱하면 이게 f1, f2, f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g는 g끼리 곱하고 h는 h끼리 곱해요. 그럼 g끼리 다 곱해요. 로지컬 에포트 G1, G2 해서 Gn 곱하기 H1, H2, Hn 이렇게 곱해요. 그랬을 때 이걸 다 곱한 걸 저희들이 스테이지 로지컬 에포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패스 로지컬 에포트라고 합니다. G를 여기를 G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걔를 패스 로지컬 에포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다 곱한 거. 이걸 우리가 path electrical effort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그냥 path fanout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fanout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걸 안 붙이고 이때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이 H를 한번 보시면 fanout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스테이지의 G 값은 인버터이기 때문에 1이죠, 그죠? 팬아웃, H1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약에 이 게이트의 사이즈가 X였다면, 이게 입력 캐패시턴스 값이죠, 그죠? 20분의 X가 첫 번째 게이트의 팬아웃입니다. 팬아웃은
이 디바이스 입장에서 팬아웃은 얘가 가지고 있는 입력 캐패시터 분의 로딩 캐패시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 소자는 노아 게이트죠. 노아 게이트의 로지컬 에폴트는 3분의 5로 주어집니다. 이건 변하는 값이 아니죠. 그죠? 3분의 5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팬아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입력 캐패시터가 X고요. 로딩 캐패시터가 Y입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낸드 게이트이기 때문에 3분의 4입니다. 로지컬 에폴트가. 팬아웃은 Y분의 G가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인버터가 있는데 인버터는 로지컬 에폴트는 1, 팬아웃은 입력 캐패시터 분의 로딩 캐패시터 이렇게 주어집니다. 제가 패스 로지컬 에폴트 얘는 G1, G2, 지금 같은 경우는 G4까지죠. 1 곱한 걸 저희들이 패스 로지컬 에폴트 그리고 팬아웃은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H1, H2 해서 H4까지 곱합니다. 곱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X하고 X 떨어지고요. Y하고 Y 떨어지고 G하고 G가 떨어지고 남는 게 뭐냐 하면 20분의 9의 5승만 나옵니다. 서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G 값은 이렇게 다 곱하면 되고요. H 값은 곱하면 C1분의 C2 이게 타입4입니다. 이게 C2입니다. C2분의 Cin3, Cn분의 Cout. 여기 Cout은 로드 값을 나타냅니다. 이게 다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처음 값과 마지막 값만 남게 됩니다. 이게 그 패스 일렉트리컬 에폴트인데요. 실제로는 그냥 팬아웃입니다. 처음 게이트와 마지막 로딩. 처음 게이트의 입력 캐패시터와 마지막 로딩 캐패시터의 비로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스테이지 에폴트 F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걸 놨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G 곱하기 패스 로지컬 에폴트의 팬아웃을 곱하면 G 곱하기 H 값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이 값의 최소값이 되려면 여기에 지금 모든 F가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값이 최소값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됩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지금 모르는 건 뭐냐면 이 게이트들의 사이즈를 몰라요. 사이즈를 모르는데 패스 로지컬 에폴트 F 값은 알고 있죠. 왜냐하면 H를 계산할 때 XYZ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F 값을 알고 있으면 이 값은 변하지 않는 값이죠. 로지컬 에폴트가 변할 수 없는 값이고 팬아웃도 지금 입력에서 출력까지 뭐 얼마 나오는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건 기본 값입니다. 이 기본 값이 미니멈은 이렇게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모든 스테이지 에폴트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F 해시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옵티멀 스테이지 에폴트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F를 알고 있으니까 F를 스테이지 개수로 1 over n, 스테이지 개수 n이면 F의 1 over n승을 취하면 이게 옵티멀 스테이지 에폴트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스테이지 에폴트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전체 딜레이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값에다가 패러스틱을 더하면 돼요. 그죠? 왜냐하면 각 스테이지 에폴트가 F 햇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걸 N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N 곱하기 F 햇라고 P를 하면 딜레이가 나옵니다.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죠? 최소값이 됩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 패러스틱하고 로지컬 에폴트는 로직 게이트가 주어지는 값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여기 보시면 패러스틱 1은 1이고요. 패러스틱 2는 2가 나오죠. 그죠? 여기도 2가 나오고요. 얘도 1이 나오는데 로지컬 에폴트와 패러스틱 딜레이 값은 로직 게이트가 정해지면 주어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런 테이블을 봤었죠. 어떤 테이블을 봤었냐면 이런 표를 봤어요. 이게 로지컬 에폴트 G 값에 대한 거고요. 이게 패러스틱 딜레이 P에 대한 겁니다. 어떤 게이트냐가 주어지면 이 값들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값들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딜레이 값은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자, 이런 문제를 풀려면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패스 로지컬 에폴트를 구합니다. 패스 로지컬 에폴트는 1 곱하기 노아 게이트 곱하기 낸드 게이트 곱하기 인버터. 이게 G입니다. F
H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9의 5승 나누기 2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F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path logical effort는 G 곱하기 H이기 때문에 9분의 20 곱하기 20분의 9의 5승. 그러면 얘가 9의 4승이 나오죠. 그러면 스테이지가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n이 4죠. 그죠? 그래서 F 옵티멀은 F의 1 오브 4승 9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스테이지 에포트가 9가 나와야 됩니다. 모든 게이트가.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게이트의 사이즈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순서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도 되고 앞에서부터 뒤로 가도 됩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걸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스테이지 에포트를 계산해 볼게요. F의 4.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로지컬 에포트는 1. 펜하우스는 H4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G분의 9의 5승. 얘가 뭐와 같아야 되느냐 하면 얘와 같아야 돼요. 모든 스테이지의 스테이지 에포트가 다 9가 돼야 되죠. 그죠? 얘가 9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G는 9의 4승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스테이지 에포트. F3는 로지컬 에포트가 3분의 4. 펜아웃이 Y분의 G입니다. G가 지금 9의 4승입니다. 얘도 9가 돼야 돼요. 이 스테이지의 스테이지 에포트도 9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놓으면 Y의 값은 이렇게 하면 이게 9의 3승이 되고요. Y는 3분의 4 곱하기 9의 3승. 그러면 얘가 4 곱하기 9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이 됩니다. 이 값이. 이게 Y 값입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지 F2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분의 5가 로지컬 에포트고요. 펜아웃이 X분의 Y. X분의 Y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4 곱하기 9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얘도 9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X는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9가 하나 떨어지고요. X가 올라오고 그러면 3, 3 떨어지면 5 곱하기 4 곱하기 9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X가.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 뭐냐면 여기 스테이지 에포트거든요. F1 한번 계산해 볼게요. F1은 어떻게 되는지. F1은 로지컬 에포트 1 20분의 X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X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9 이렇게 나오죠. 5, 4가 20이니까 얘는 9가 나오죠. 만족을 하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스테이지 에포트가 다 9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X, Y, G를 구했죠. 그죠? 그럼 이게 게이트 사이즈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옵티멀한 딜레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이트 개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해 놓은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G값, Y값, X값을 찾아내고요. 이게 F4고요. 이게 F3고 F2고 F1입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지의 에포트를 계산해 보면 모두 다 9가 나오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의 딜레이를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게 항상 그러냐? 이런 브랜칭이 있을 때 얘기가 달라집니다. 팬아웃 계산할 때 특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 브랜칭 이펙트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됩니다. 브랜칭 이펙트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버터를 거치고 노아 게이트를 거친 패스, 이걸 1번 스테이지라고 할게요. 1번 패스를 거쳐가는 로직 딜레이를 계산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로지컬 에포트는 G는 1 이렇게 생각하죠. F1부터 계산. F1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 곱하기 팬아웃이 5분의 10이 아니라 지금은 25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노드가 가지고 있는 캐패시티가 10하고 15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팬아웃이 25가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스테이지가 패트 로지컬 에포트를 계산할 때요. 여기 스테이지가 로지컬 에포트는 3분의 5. 팬아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분의 30.
이렇게 됐죠, 그죠? 이게 실제 F입니다. 실제 F. 근데 우리가 그냥 이 브랜칭 생각 안 하고 로지컬 에포트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로지컬 에포트 1 곱하기 여기가 3분의 5. 이게 G입니다. 그죠? G. 로지컬 에포트만 곱한 거야. 그리고 팬아웃 H는 어떻게 돼요? H는 5분의 30이에요. GH를 하게 되면 얘랑 다르죠. 여기 있는 값은 우리가 이걸 따라가면서 계산을 했어요. 로지컬 F1이고요. H1 이게 F1에 해당하죠. F1 이 값을 가져요. 여기가 G2의 H2이기 때문에 이게 F2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봤을 때는 로지컬 F1 곱하면 G고요. 입력 캐패시터와 최종 출력 캐패시터를 나누면 이게 팬아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생각하면 GH를 계산한 거 어디다 써먹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위에 거랑 값이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여기 25를 끌어내리고요. 밑에 10으로 나누면 같아져요. 얘가. 이 팩터를 우리가 브랜칭 팩터라고 해요. 여기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5분의 10이라고 적어요. 그리고 10분의 25라고 적으면 5분의 10은 뒷단 계산할 때 10분의 30 할 때 이게 10하고 10이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5분의 25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H1이 되고요. 얘가 브랜칭 팩터가 됩니다. 얘가 브랜칭 팩터예요. 그래서 GBH라고 적거든요. 눈으로 보면 저렇게 보이는데 왜 저런 알고리즘을 쓰느냐 하면 우리가 시스테매틱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짠다고 생각하면 알고리즘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알고리즘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걸 만들려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팩터를 쓸 수는 없어요. G 쓰고 H를 써요. 그리고 브랜칭이 어떻게 됐는지를 가지고 브랜칭 팩터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F라는 값을 계산할 때 GH만 쓴 게 아니라 중간에 브랜칭이 있으면 브랜칭 팩터를 계산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그 브랜칭 팩터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노드에서 브랜칭이 일어난다고 하면 온패스, 이게 온패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10하고 15가 있으면 10을 나타내요. 여기에서는 10하고 15가 있으면 온패스가 1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온패스가 10이에요. 그리고 온패스와 오프패스를 더하면 25예요. 이게 여기에서의 브랜칭 팩터예요. 이게 1번 노드가 우리 관심사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2번 노드가 크리티컬 패스다. 우리가 저기를 옵티마이즈 하고 싶다 그러면 2번 노드의 F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쪽은 똑같습니다. 로지컬 에포트 1에 5분의 25 이렇게 되고요. 로지컬 에포트 얘는 1이고요. 15분의 75 이렇게 돼요. 여기에 로지컬 에포트고요. 여기에 로지컬 에포트는 얘입니다. 동일하게 여기에 팬아웃 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가를 1 곱하기 5분의 15 곱하기 1 곱하기 15분의 75 곱하기 15분의 25 이렇게 적어요. 자, 이게 뭐냐면 로지컬 에포트 1, 1이니까 이 곱한 게 2를 곱한 게 G예요. 그리고 H1, H2 곱하면 이게 떨어져 나가죠. 그죠? 이렇게 곱하면 이게 H입니다. H는 5분의 75가 돼요. 그래서 입력 캐패시터와 출력 캐패시터의 B가 됩니다.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 브랜칭 팩터가 돼요. 원래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죠? 이걸 계산하고 싶은데 여기에 팬아웃을 우리가 관심 있는 팩터, 그러니까 얘는 5하고 15 사이에 B를 낸 거, 이렇게 해야지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H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얘랑 차이가 나니까 얘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얘도 보시면 똑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온패스가 15고요. 2를 더하면 25가 돼요. 이게 이때 브랜칭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가 브랜칭을 할 때 브랜칭 때문에 생겨나는 추가적인 로지컬 에포트 값은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어느 패스가 우리가 계산해야 될 패스인지에 따라서 브랜칭 팩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알아낸 내용은 뭐냐면 브랜칭 팩터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그냥 G끼리 곱하고 H끼리 곱하면 값이 다르게 나오죠. 그죠? GH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브랜칭 팩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패스 로지컬 에포트를 계산할 때 로지컬 에포트와 팬아웃과 브랜칭 팩터를 곱하게 되면 전체 로지컬 에포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 로지컬 에포트를요. 그래서 딜레이를 계산할 때는 동일합니다. 딜레이 계산하는 방법은 스테이지 딜레이를 다 더해야 되는데요. 이게 패스 딜레이에다가 패러스틱을 더하면 되고요. 옵티멀한 딜레이는 이 값으로 주어집니다. f-라고 얘기하는 값은 f의 1 over n승, 이걸 우리가 f의 옵티멀 값, 옵티멀 스테이지 에포트, 이 값을 옵티멀 스테이지 에포트라고 해요. 용어가 좀 헷갈려서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는 각 스테이지를 나타냅니다. 이걸 GI는 로지컬 에포트라고 합니다. G는 뭐냐면 G1, G는 G1 곱하기 G2 곱하기 GN 이렇게 곱해진 걸 우리가 패스 로지컬 에포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스테이지 에포트, 이게 일렉트리컬 에포트 혹은 팬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팬아웃인데 이건 i번째 스테이지의 입력 캐패시터 분의 i번째 아웃풋 캐패시터, 로딩 캐패시터의 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일렉트리컬 에포트라고 하고 패스라는 게 붙게 되면 H1, H2에서 HN까지 곱해는 거. 이걸 우리가 패스 일렉트리컬 에포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는 스테이지 에포트인데요. 스테이지 에포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스테이지 에포트는 G의 I 곱하기 HI. 그러니까 I번째 게이트의 스테이지 에포트는 GI 곱하기 HI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패스 로지컬 에포트가 있는데 이 패스 로지컬 에포트는 패스 에포트는 패스 로지컬 에포트 곱하기 팬아웃 곱하기 브랜칭 팩터를 곱하면 되는데 이 브랜칭 팩터는 B1, B2, B3에서 B의 N까지 하면 됩니다. 브랜칭을 안 하면 1이고요. 하게 되면 on 패스분의 on 플러스 off 이렇게 하면 이게 I번째 on, I번째 on, I번째 off 이렇게 돼요. 이게 BI입니다. 만약에 off 패스가 없으면 그냥 1이죠. 그죠? 브랜칭을 안 하면 1이에요. 그래서 이걸 B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패스 에포트라고 하고요. PI는 I번째 게이트의 패러스틱 딜레이를 나타내고요. 얘는 패스 패러스틱 딜레이인데 패스 패러스틱 딜레이는 P1 더하기 P2 더하기 P의 N 이렇게 됩니다. 얘는 덧셈입니다. 다른 건 다 곱인데 패러스틱은 덧셈이에요.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딜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FI 플러스의 PI 이게 I번째 게이트의 딜레이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물론 저 값은 유닛 인버터로 노멀라이즈 되어 있는 값을 나타내요. 넘버가 D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D1 더하기 D2 더하기 해서 D의 N 전체 딜레이가 됩니다. 이게 패스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용어들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알고 난 다음에 옵티멀 딜레이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엑서사이즈는 낸드 게이트와 노아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A에서부터 출발해서 B까지 도달하는 크리티컬 패스의 딜레이를 최소화시키는 낸드 게이트와 노아 게이트의 크기인 X와 Y를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게이트가 3개 붙어 있고요. 동일한 게이트가 2개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패스 에포트를 찾아야 되는데 패스 에포트는 G 곱하기 B 곱하기 H 이렇게 돼요. G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G1, G2, G3를 곱해야 되죠. 그죠? 현재 N은 3입니다. 3개 스테이지죠. 하나, 둘, 3개 스테이지입니다. 딜레이가 3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G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처음에 낸드 게이트는 3분의 4죠. 그죠? 로지컬 에포트가. 낸드 3 얼마예요? 로지컬 에포트. 낸드 3 333이고요. 여기가 222 이렇게 생겨있죠. 그죠? 얘가 5가 나오니까 3분의 5가 나와요. 이렇게 보이는 캐패시터가 5고요. 2하고 3이 붙어 있으니까 5고요.
유닛 인버터가 가지고 있는 캐패시터 3C죠, 그죠? 그러면 3분의 5가 나와요. 얘가 3분의 5입니다, 얘가 한 개가 3분의 5가 로지컬 에포트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3분의 5예요. 이게 G 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3의 3승분의 4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H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H는 8분의 45입니다. 8분의 45. 입력 캐패시터의 로딩 캐패시터의 B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요? B는 여기는 브랜칭을 안 하고요. 여기는 브랜칭 3입니다. 온 패스하고 전체 패스가 3배 차이 나죠, 그죠? 1분의 3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2가 됩니다. 두 개가 브랜칭을 하죠. 이게 GBH입니다. 그러면 F 값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3의 3승분의 4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8분의 45 곱하기 6입니다. 자, 이게 F인데 F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3의 3승이 있는데 3의 3승을 없애고 9하고 5가 되고요. 5, 9, 45. 3하고 2가 되죠. 2하고 4를 하면 8이 되죠. 그래서 얘는 5의 3승입니다. F 값을 계산했더니 GBH를 계산하면 5의 3승이 나와요. 자, 지금 스테이지 개수가 3개니까 옵티멀 딜레이는 F의 1 오브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각 스테이지 딜레이가 5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계산한 건 뭐냐 하면 어떤 패스에 딜레이를 최적화하고 싶어요. 최적화하고 싶으면 게이트의 크기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저희들이 계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G값, H값, B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F를 찾을 수 있고요. F를 알고 넘버 오브 스테이지를 알면 옵티멀 스테이지 딜레이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옵티멀 스테이지 딜레이를 알면 여기서 여기로 찾아가는 방법과 여기서 여기로 찾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XY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스테이지 에포트가 5가 돼야 되죠. 그죠? 뒤에서부터 찾아가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2, 요 게이트를 지나가면서 생기는 F2라고 얘기하는 거는 로지컬 에포트 2. 이 에포트는 5 나누기 3이에요. 그리고 팬아웃이 Y분의 45입니다. 이렇게 되죠.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5가 돼야 돼요. 스테이지 에포트.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없어지고요. 3으로 나누면 3, 1, 3, 3, 5, 15. 그래서 Y가 15 사이즈라 해야 돼요. 그래서 옵티멀 사이즈를 찾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어갔을 때도 딜레이가 5가 돼야 돼요. 이렇게 찾아도 되고 이렇게 찾아도 돼요. 이렇게 찾으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얘의 딜레이가 3 나누기 4, 4 나누기 3. 로지컬 에포트 G가 이거고요. 팬아웃이 8분의 3X입니다. X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죠? 이게 팬아웃이.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5가 돼야 되죠. 그러면 3 떨어지고 이렇게 2가 되면 X가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10유닛 사이즈고요. 얘가 15유닛 사이즈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X 값은 10유닛이고 Y 값은 15유닛이 되면 옵티멀한 딜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때 딜레이 값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이게 패스 전체 딜레이인데요. 3 곱하기 5 더하기 페라스틱입니다. 페라스틱은 낸드 게이트의 페라스틱 2. 낸드 3의 페라스틱이 얼마죠? 낸드 3의 페라스틱. 여기에 6에 3이니까 9죠, 그죠? 그걸 3으로 나누면 3이에요.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체 딜레이가 15 플러스에 7. 21이 나와요. 21 타우가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게 뭘 했는지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게이트의 딜레이를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들여다보죠. 자, 여기에 유닛 인버터가 이렇게 있어요. 유닛 인버터가 있고 끝에 어떤 게이트가 있는데 게이트 크기가 64 곱하기 3C에 해당하는 로드가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큰 로딩이에요. 그러니까 IO셀 같은 게 저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코어에서 IO셀까지 가야 되는데 IO셀이 워낙 커요. 근데 코어 출력을 IO셀에 그냥 바로 물렸을 때가 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코어 셀을 바로 뽑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보통은 잘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딜레이가 아주 길어져요. 이거인 경우에 스테이지가 1입니다. 그죠? 로지컬 에포트는 어차피 다 1이고요.
팬아웃만 생각하면 됩니다. F가. 팬아웃이 얼마냐면 64입니다. 그래서 G 곱하기 H를 하게 되면 64가 나와요. 스테이지가 1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F의 옵티멀입니다. F의 1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딜레이는 어떻게 돼요? 64 플러스 패러스틱 딜레이 1. 이게 65가 나옵니다. 여기 64가 되고요. 옵티멀 스테이지가 이 값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딜레이가 65가 나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스테이지를 두 개를 쓰고 여기에 사이즈로 우리가 중간 버퍼 사이즈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경우가 n이 2인 경우입니다. n이 2인 경우 F를 보면 F는 지금 G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다 1이기 때문에 인버터라서. P는 인버터 하나 붙일 때마다 1씩 늘어나요. 그죠? 그래서 F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팬아웃이 어차피 똑같이 팬아웃은 64입니다. 근데 F 옵티멀이 1일 때는 얘가 64가 그냥 옵티멀이었어요. 근데 스테이지가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64의 루트가 옵티멀이죠. 그죠? F의 2분의 1승이 옵티멀 스테이지 에포트죠. 그래서 얘가 8이 나옵니다. 8이 나오면 8, 8, 16이죠. 그죠? 16에다가 딜레이 하나하나, 딜레이 두 개가 더해지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딜레이가 8이 두 개 있고요. 딜레이 패러스틱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18로 줄어요. 이게 스테이지 에포트는 옵티멀이 8이죠. 그죠? 스피드가 확 줄어들죠. 그죠? 이 딜레이가 확 줄어들어요. 한 스테이지를 더 쓰면. 하나를 더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를 더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한번 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룰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코어셀에서 아주 큰 그 IO 셀들로 나갈 때 버퍼를 몇 개 써야 될 건가에 대한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딩이 64가 이제 팬아웃이 H 값이 어떻게 보면 64예요. 근데 G 값은 다 1이기 때문에 버퍼라서 계산할 필요 없어요. H만 알면 돼요. 이게 결국엔 전체 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는 G 곱하기 H인데 G가 다 1이기 때문에 H만 남아있어요. 이 64예요, 그냥.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스테이지를 한 개 가져갈 수도 있고, 두 개 가져갈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체 옵티멀 딜레이가 뭐가 돼야 될지 하고 전체 딜레이가 어떻게 될지 계산하는 거예요. 옵티멀 딜레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던 이 값을 1 나누기에 이 값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F를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n이 1이면 그냥 이 값이 나와요. 근데 n이 2, 3, 4, 5, 7 가면서 얘가 콘스탄트가 돼야 되네요. 얘가 콘스탄트네요. 네. 이렇게 줄어들죠. 그죠? 스테이지 에포트가 줄어들어요. 근데 딜레이가 그렇게 줄어들으냐? 딜레이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몇 개 있느냐 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게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패러스틱 딜레이가 스테이지 개수만큼 있죠. 그죠? 인버터니까. 그리고 스테이지 에포트가 딜레이 개수, 이게 스테이지 개수만큼 곱해져야 되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딜레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딜레이가 줄어들죠. 그죠? 줄어들다가 늘어나죠. 그럼 어떤 지점에 옵티멀 값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테이지를 너무 많이 늘려도 아니고 너무 작게 가져가도 안 돼요. 그럼 몇 개 해야지 가장 최적이 될 건가에 대한 이슈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IO 셀을 붙이거나 아주 팬아웃이 차이가 많이 나는 로직을 사용을 할 때 버퍼를 삽입하는 문제 때 이걸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팬아웃 차이가 큰 이런 게이트들을 최적화할 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퀘스천은 뭐냐면 옵티멀 스테이지가 얼마 정도 되는 게 최적일까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로직 블락이 있습니다. 로직 블락은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연산을 하기 위해서 로지컬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블락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추가적인 버퍼를 달아서 로딩까지 끌어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면 우리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스테이지를 붙여 넣을 수 있죠. 그죠? 스테이지를 버퍼 스테이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버퍼를 설계해야지 딜레이가 최적이 될 건가? 이게 없으면 딜레이가 늘어나는 걸 봤었죠. 그죠? 너무 많이 달아도 늘어나죠. 그죠?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최적의 딜레이를 가질 건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스테이지 개수는 여기가 n개고요. 여기는 n-n1이기 때문에 이걸 더하면 전체 스테이지 개수는 n개로 되어 있어요. n개 스테이지입니다. 그러면 n개의 딜레이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옵티멀 딜레이, 옵티멀 스테이지 에포트가 이거죠, 그죠? 옵티멀 스테이지 에포트가 n 스테이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페레스틱은 얘가 가지고 있는 페레스틱은 개별 페레스틱을 다 더해야 되죠. 자, 그리고 뒤쪽에 추가적으로 버퍼를 달았죠, 그죠? 버퍼 인버터인 경우는 페레스틱이 1입니다. 그죠? P 인버터가 페레스틱 1이에요. 자, 근데 얘를 우리가 최소화 시키고 싶은데 여기에서 변수가 뭐냐면 내가 몇 스테이지를 가져가야 될 건가가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할 수 있겠죠.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데가 딜레이가 최적이 되는 데죠. 자, n에 대해서 미분을 해봅니다. 이렇게. n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여기는 미분하게 되면 그냥 1 over n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는 n 곱하기 여기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뒤쪽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건 얘 미분하려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n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이거고요. f의 1 over n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가 뒤에 텀입니다. 두 개 항이 나오고요. 얘는 상수죠. 추가했는 n하고 아무 상관없는 상수죠. 얘는 미분하면 0으로 갑니다. 여기는 미분하게 되면 P 인버터가 1이기 때문에 그냥 1이 나옵니다. 자, 미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n, f의 1 over n승. 미분하게 되면 두 개 항이 나오죠, 그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앞에 거 두고 뒤에 거 미분 하게 되면 이 두 개 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텀을 미분하게 되면 1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옵티멀이 되는 f의 1 over n 옵티멀이 되는 걸 우리가 로라고 하나 봐요. 그러면 얘가 로가 되고요. 얘가 로가 되고요. 얘가 로가 되고요. 이게 만족하는 데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로를 플러스를 해봅니다. 플러스를 해서 옵티멀한 데를 찾아내게 되면 이 정도 값을 가요. 3.6 정도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로직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로직은 스테이지 에포트가 3.6 정도 됐을 때가 딜레이가 최소가 돼요. 3.6이 근데 숫자가 좀 안 좋죠, 그죠? 여기는 뭘 집어넣었냐면 그 파이썬 코드 가지고 이걸 최적화하는 데를 집어넣었습니다. 함수 디파인 하고 나서 그걸 미니멈으로 가져가게 하는 값을 찍게 하면 이게 나옵니다. 근데 그 엑셀 가지고도 해볼 수 있죠, 그죠? 엑셀 가지고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로 값이에요. 로 값을 그냥 처음에 1이라고 나가요. 자, 그리고 에러는 뭘 나타내느냐면 로 이렇게 G1 마이너스의 G1 곱하기 ln의 G1 플러스 이 값이 0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목표 값이 여기입니다.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지정값인데요. 0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바꾸고 싶으냐 하면 얘를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G 로 값을 찾아라는 얘기죠. 찾아라면 얘가 찾아줍니다. 3.6 정도 되죠, 그죠?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식의 난리니아이기 때문에 트라이 앤 에러로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처럼 솔버 가지고 풀면 옵티마이즈 가지고 찾으면 3.6 정도 나옵니다. 자, 근데 3.6이 우리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이게 외우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3.6 아니고 딴 걸 쓰면 어떻게 될까? 근데 확 변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3.6을 맞춰야 돼요. 근데 키우거나 줄여도 별로 잘 안 변한다. 그러면 우리가 편한 숫자를 잡아도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그려놓은 게 여기서 이 내용을 그려놓은 게 뭐냐면 센시티비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로지컬 에포트를 좀 다르게 틀어봐요. 그랬을 때 딜레이가 많이 변하느냐 보면 여기가 옵티멀한 자리거든요. 옵티멀한 자리예요. 근데 좀 틀어져도 문제가 잘 안 돼요. 이건 지금 n 가지고 계산해 놨는데요. 이걸 로 값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가 2.4에서부터 한 6 정도 이하면
그 정도 이하면 참을만 해요. 그래서 대충 로우 값을 우리가 3.6에 맞춰서 다 설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앙 정도 되는 게 대충 한 4 정도 돼요. 그러니까 로지컬 에포트를 4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테이크합니다. 그 정도는. 로지컬 에포트가 옵티머는 아니지만 이런 지점에 가면 확 나빠지죠. 그죠? 많이 나빠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테이크하는데 앞쪽에서 저희들이 로지컬 에포트 F를 잡았잖아요. 그죠? 게이트들을 우리가 배치를 하고 나면 이 값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몇 스테이지인지를 알면 얘가 F 헥이 주어집니다. 이게 2.4와 6 사이에 있다. 그러면 그냥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최적화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어떤 걸 하려고 하느냐면 여기에 어드레스 디코더를 만들고 싶어요. 어드레스 디코더는 여기 어드레스가 인가가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 블락, 레지스터 블락이 어떻게 생겨있냐면 워드 하나가 32비트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4bit이기 때문에 16개의 워드가 있어요. 이 16개 워드 중에 하나를 뽑아내는 게 이 어드레스 디코더가 하는 역할이죠. 어드레스 디코더가 16개 워드 중에 하나를 액티베이트 시켜서 그 워드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밖으로 출력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워드 라인이 이렇게 쭉 꼽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겨있는 어드레스 디코더를 만들고 싶은데, 자, 각 데이터 어드레스는 3유닛을 가지고 있어요. 캐패시티가 3유닛 정도 돼요. 유닛 인버터랑 비슷해요. 근데 이게 몇 개 있냐면 32bit이에요. 워드 하나 띄우려면 로드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96유닛이 필요하죠. 그죠? 96C가 필요해요. 실제로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어드레스가 디코딩을 했어요. 디코딩을 하고 나서 워드 16개 중에 하나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워드 하나가 32bit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bit이 3유닛의 캐패시터를 가지고 있어요. 로딩이. 그럼 워드 하나 띄우려면 96유닛의 캐패시터가 필요하죠. 이해가 됐나요? 여기에 16개 라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라인 중에 하나가 액티베이트가 돼요. 그러면 32개를 깨워야 되잖아요. 그죠? 32개를 깨워야 되는데 한 개 깨우는데 3C가 붙어 있어요. 3이 붙어 있어요. 이게 셀 하나가 3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빛 하나가. 그러면 32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96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로드는 96 로드를 가지고 있는 거지. 끝에 결국은 96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앞쪽에서는 가정이 뭐냐면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값이 들어오는데 A하고 A 바가 10짜리 이게 A고요. A 바인데 이렇게 각 노드들이 10유닛짜리 인버터를 버퍼를 통해서 들어와요. 자, 그러면 H 값은 정해져 있어요. 96 나누기 10이에요. H 값은. 자, G 값은 로지컬 에포트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건지, 디코드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따라 달라져요. 이건 디자이너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P도 달라지겠죠, 그죠? 브랜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각을 해보면, 16개 코드를 할 때, A의 0에서부터 A의 4까지, A3까지요. A3 바, A0의 바. 그러면 사실은 이거 4개, 4개, 8개가 들어오죠, 그죠? 그 8개 중에, 이 한 개의 게이트가 몇 개를 드라이빙 하느냐 하면 8개를 드라이빙하고 얘가 8개를 드라이빙해요. 그래야 16개가 나와요. 개수가.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B는 8이란 얘기예요. 브랜치 팩터는 8이에요. 입력이 어차피 어떻게 배치를 하든지 간에 입력이 8개는 바고 8개는 파지티브예요. A0 입장에서 보면 A0가 있고 A0 바가 있으면 A0가 어쨌거나 8개를 밀어야 되고요. A0 바는 8개를 또 밀어야 돼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보면 어떤 구조를 가져가든지 브랜칭은 8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치 팩터로 8이에요. 자, 로지컬 에포트 G를 어떻게 할 건지를 잡아야 되는데요. 구조를 잡아봅니다. 이 중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 구조입니다. 인버터, NAND 4, 그리고 인버터입니다. 자, 그러면 GBH를 계산해요. F를. 스테이지는 지금 3개짜리예요. 스테이지 3개짜리. G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 얘가 얼마죠? 4인풋 NAND 게이트. 캐패시터가 얼마가 돼요? 여기에 G 값. 얼마가 되죠?
4하고 위로 얼마가 붙어 있어요? 2. 이게 4인풋 낸드 게이트이기 때문에 N 채널이 4개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사이즈가 4죠, 그죠? 여기에 대응되는 P 채널. P 채널은 병렬로 붙어 있으니까 2죠, 그죠? 그러면 C인 캐패시터가 6이 나오죠. 그걸 인버터의 캐패시터로 나누면 얘가 2가 나오죠. 이게 로지컬 레퍼런스. 그래서 얘는 2가 돼요. 그래서 G 값을 계산하면 그냥 2예요. 자, 앞쪽에서 제가 G 값만 결정이 되면 F가 정해지게 되어 있죠. G 값만 정하고 나면. 그래서 얘는 G가 2인 케이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브랜칭이 8, H가 96 나누기 1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F 값이 16 2 곱하기 8 곱하기 96 나누기 10 이렇게 나와요. 이게 F예요. 그러면 F 옵티멈은 여기 값을 1 나누기 3으로 해야 되죠. 스테이지가 3개짜리죠. 그죠? N이 3이야. 이게 옵티멀 딜레이예요. 그러면 전체 딜레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얘가 몇 개 있어야 되느냐 하면 3개 스테이지죠. 3개 스테이지가 있어야 되고 패러스틱 딜레이가 있어야 돼요. 패러스틱 딜레이가 인버터 1이 있고요. 얘는 딜레이가 얼마죠? 패러스틱 딜레이 4인풋 낸드 게이트 4인풋 낸드 게이트 위로 P 채널이 2짜리가 4개가 있어요. 8이고요. 아래쪽에 4가 있어서 이게 12죠. 얘를 3으로 나누면 4가 나오죠. 딜레이가 4란 얘기예요. 패러스틱 딜레이가. 그래서 패러스틱 딜레이 보면 1, 4,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6의 딜레이를 가져. P 값이요. 그러면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22.1 정도가 나와요. 22.1. 그래서 그게 이 정도 값입니다. 다른 로직을 택할 수도 있죠. 그죠? 여기에 보시면 이 위쪽은 낸드4를 사용을 했는 경우고요. 여기까지는요. 낸드4를 이용한 거고 밑에는 낸드2를 2번 이용하는 거예요. 낸드하고 노아를 이용하거나 낸드를 이용하거나 하는 로직 게이트들이 있어요. 어떤 로직 패스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딜레이가 달라지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옵티멀 딜레이를 가집니다. 옵티멀 딜레이를 가지죠. 왜 그게 되는지를 자세히 보시면 스테이지 개수가 지금 보면 3개 정도 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원래 옵티멀이 3.5 근처죠. 그죠? 3.6. 3.6에 가까울수록 딜레이가 작아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3.6 근처에 가면 딜레이가 작습니다. 3.6이 별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대부분 4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최적의 딜레이는 스테이지 에포트가 4가 나오는 케이스. 그 4가 나오는 케이스가 이게 인버터 입장에서 한번 봐요. 인버터 버퍼를 설계할 때 4가 나오려면 G 곱하기 H는 하는데 G는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1이기 때문에 H가 얼마일 때가 옵티멀이 되느냐 하면 H 팬아웃이 4일 때 혹은 3.6일 때 그때가 최적의 딜레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적었냐면 F4 딜레이라고 얘기해요. 팬아웃 4 딜레이, 인버터의 팬아웃 4 딜레이. 그게 공정 파라미터에 나와 있어요. 스탠다드 셀의 데이터 시트에 보면 F4 딜레이라고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옵티멀로 설계했을 때의 스테이지 딜레이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값이 요 딜레이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보면 스테이지 에포트가 4 정도 나왔을 때 그때를 우리가 F4 딜레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공정에서 F4 딜레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떤 얘기냐면 옵티멀한 스테이지 딜레이가 실제로 얼마 정도 돼야 될 건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018 공정에서 유닛 인버터의 딜레이가 12 피코세크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스테이지 에포트는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이거의 4배 48 피코세크가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48 피코세크의 스테이지 딜레이를 가지도록 해서 설계하면 옵티멀한 딜레이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개수도 보고 팬아웃도 보면서 딜레이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